불안한 당신에게 12번째 사례입니다. 다양한 불안과 공황을 겪고 있으신 분들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불안과 공황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 것인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분은 호주의 유학 중에 공황을 겪으셨더라고요. 날씨도 알고 계시던데 3월이더라고요. 3월이 이렇게 남반구이기 때문에 가을 아니겠습니까? 그때 가을에 공황을 겪으셨던 얘기를 하셨는데, 이분이 한 1년 정도 어학코스 받은 후에 호주에서 많이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2년 동안 호주에서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아마 요리 학교를 다니신 것 같은데 5시에 일어나셔가지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주방 보조 다니고 저녁에는 요리 학교 다니고 취침하고 이렇게 너무 어떻게 보면 전쟁과 같이 하루하루를 보내셨던 것 같아요. 학비도 벌고 집세도 해결해야 되고 얼마나 고단하셨겠습니까? 새벽 5시에 기상해서 11시까지 잠드는 동안 계속 애를 쓰신 거죠. 몸이 완전히 자동으로 움직이는 기계처럼 살고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 같으셨대요. 또 주말엔 그걸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술을 드시고, 이게 스트레스가 있으면 다 이걸 술 드시는 분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어떤 병을 만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말은 술로 시간을 보내고 제대로 쉬지도 못한 상태에서 술 드시고, 그러다가 이제 술 드시고 있는 어떤 주말에 드디어 첫 공황을 겪으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면 공황이라는 게 항상 어느 정도 무리 후에 나와요. 내가 스트레스를 겪으시면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 내 몸이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스트레스에 대해서. 근데 반응을 해오다가 그것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 몸을 더 쓰고 할 때 몸이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어떻게 주는 일종의 알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알람을 무시하고 계속 내가 할 때 더 공황장애가 심해진다고 할 수 있죠. 이분이 술 드시고 있으면서 손발이 저리기 시작하고 어떻게 꼭 죽을 것 같으셨답니다. 너무 힘들고 그래가지고 아는 지인한테 가서 죽을 것 같다 이렇게 더 쓰러졌대요. 그래서 옆에서 주물러 주고 그러면서 하고, 그런데 이 공황이 이후에 또 계속 반복돼서 오신 거예요. 안 그래도 힘드신데 계속 공황이 반복되니까 정말 죽을 것 같으셨대. 도저히 호주에서 생활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멈추고 귀국하셨답니다. 귀국해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거의 집에 와서 시체처럼 누워 계셨대요. 가족들은 또 얼마나 걱정하셨겠어요. 호주에서 너 무슨 일 있었냐, 이런 것들 큰일이다, 얘기 좀 해봐라고 하고 있는데 말할 힘도 없고 거의 송장처럼 누워 계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좀 나아지고 이제 한국에 온 지도 꽤 되고 그래서 이제 한번 밖에 나가보려고 외출 준비를 했는데, 밖에 나가서 후끈한 느낌을 받으면서 또 공황을 겪으신 거예요. 이래서 이제 너무 힘드셨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또 병원에 가셔야죠. 이제 병원에 가서 좀 치료를 받으시고 이렇게 하면서 좀 치료받고 본인 스스로가 또 약도 잘 드시고 요가, 수영, 헬스 이런 거 하셨답니다. 근데 이분이 자꾸 일을 하면서 내 시간을 너무 낭비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얼마나 이렇게 힘들게 살았으면서 자기 격려도 하고 하면서 꾸준히 하면서 이제는 이제 드디어 이분 같은 경우는 의사 선생님한테 이제 병원에 안 와도 된다라는 얘기를 들으셨답니다.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쇼핑몰 창업도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잘 지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 공황이 다 나서 완전히 잘 지내고 있었던 상황에서 친구가 전화했대요. 근데 그 친구가 나 가난 말기야. 야, 무슨 소리야? 젊은 애가 농담하지 마. 그랬더니 그게 진짜였던 거예요. 그 친구가 간암이었다는 소리를 듣고 이분이 또 너무 놀라신 거예요. 그래서 다 난 것 같았던 공황이 다시 재발하셨어요. 사실 이 공황이라는 게 다 난 것 같을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으면 또 재발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완전히 몸이 나았다고 생각한 상태에서 재발을 하니까 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너무 가라앉고 너무 어렵고 재발하고 결국 그 친구분도 돌아가셨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너무 괴롭고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안 오고, 야, 이젠 정말 너무 힘들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너무 고통스럽고, 그런 와중에 다시 병원에 갈 수밖에 없었답니다. 병원에 가면서도 마음이 안 편했대요. 내가 뭔가 나는 의지박약자구나, 창피하다 그랬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답니다. 그동안 너무 잘 참으셨네요. 잘 오셨습니다. 이게 재발하면 사실은 그게 내가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공황장애는 사실은 재발을 상당히 잘합니다.
내가 스트레스 받고 힘들면 당연히 재발할 수밖에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재발했다는 게 내가 의지가 박약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병원에 안 가시면 안 되죠. 결국 그래서 다시 병원에 가서 약물 치료를 시작하고 조금 이제 회복이 되시고, 이분은 거의 한 3년 정도 치료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일상이 회복이 되고 너무 좋아지고 그러셨답니다. 내가 옛날에는 너무 그렇게 꼭 이렇게 돼야 된다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여기 마지막 써주신 문장이 내가 대신에 느리게 걷고 천천히 말하고 차분하게 생각하고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결국은 내가 공황과 작별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분의 사례에 대해서 정신과 선생님이 사실은 약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재발하신 분들이 약을 안 먹으려고 막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권면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약이라는 것들은 이 항우울제와 항불연제를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되고, 약은 어차피 병원에서 맡겨놓고 치료를 받으시면 되는데 본인 스스로 자기를 좀 불안을 조절하는 법만 좀 배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황장애에서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호흡이에요. 내가 숨이 칵 답답해지면서 호흡이 어려워지고 너무 힘들어지면서 이러다가 숨이 막혀서 꼭 죽을 것 같다라는 경험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호흡을 잘 하는 법들에 대해서 본인이 좀 익숙해지면 훨씬 잘 지낼 수 있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복식 호흡의 계통, 그 다음에 몇 가지 공황에 도움이 되는 호흡 방법을 정신과 선생님이 잘 기술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면 보통 호흡이 흉식으로 많이 하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 공황이 올라오면 이 흉식을 더 강화시켜 버려요. 무슨 얘기냐면 호흡을 답답하니까 호흡이 위로 올라와요. 위로 올라오면 실제로 흉곽이 커지는 게 아니고 올라오면서 흉곽은 별로 커지지 않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호흡이 되면서 숨이 더 가빠지고 바터지는 수가 되죠. 그래서 사실은 공황이 있으신 분은 평상시에 약간 복식 호흡을 배우시는 것들이 훨씬 본인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정신과 선생님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복식 호흡을 잘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과호흡, 떨림, 빈맥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복식 호흡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평상시에 이렇게 배를 불려서 가급적 호흡을 좀 천천히 하시고, 호흡에 배를 풍선처럼 배가 쭉 나오게 하는 식으로 쭉 호흡을 해주시고, 그 나온 배가 쭉 들어가도록, 그래서 평상시보다 호흡을 길게 내뿜고 쭉 내쉬는 거를 좀 길게 하고 천천히 하는 호흡을 하는 것들이 도움이 좀 되십니다. 배를 부풀려서 복식 호흡하는 거. 그 다음에 생각보다 배를 좀 따뜻하게 해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세요. 보온 주머니 같은 걸 하시면 실제로 이 배의 근육 같은 온몸의 근육이 잘 경직되어 있는 수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뜨뜻하게 되면 좀 이완이 되면서 훨씬 호흡하기가 편해지니까 복식 호흡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보통 옛날 명상법도 있고 우리 어르신들부터 옛날 선현들부터 내려온 호흡 방법이 있는데, 소리를 내는 호흡이 있어요. 소리가 또 어떤 진동이 되고 그게 일종의 명상 효과도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런 소리, 아모음, 어모음, 우모음 소리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호흡을 할 때 일정한 소리를 내면서 소리를 펴는 거죠. 옛날에 무슨 유사 종교 비슷한데 옴 종교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실은 인간이 가진 소리 중에 이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아모음, 어모음, 오모음의 소리를 내면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떤 명상적 효과도 있고 어떤 안정이라든지 그런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랫배로 퍼지면서 울림통 같은 소리를 쭉 내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서 권장하는 게 그 입을 숨 오므리고 숨 쉬는 게 있어요. 약간 촛불 생일 축하 케이크 할 때 그 후 불어서 촛불 끄듯이, 근데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들이쉴 때는 코로 들이쉬고 내쉴 때 입으로 후 하되 바람이 꺼지지 않을 정도로 쭉 길게 내쉬는 그런 형태로 입을 오므리고 숨을 쉬는 거거든요. 세게 뭐 바람을 세게 내버릴 것 없이 길게 내 안에 있는 들어온 호흡을 다 뱉는다는 식으로 하고 내쉬는 그런 호흡이 상당히 안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몸을 완전히 이렇게 긴장이 되면 이렇게 움츠려드는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몸을 좀 뒤로 기울이고,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 요가 같은 데서 시체 자세라는 게 있어요. 완전히 누워 있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누워 있는 상태에서 그 우리가 흔히 몸이 물에 젖은 솜 같다 이런 느낌을 뭐 보통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완전히 내 몸이 쭉 늘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누워서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앉아서 하셔도 되고요. 쭉 늘어지는 것 같이 하면서 호흡을 완전히 늘어지는 것 같은 호흡을 하시는 것들도 상당히 이완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파도 호흡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내가 무슨 호수에 떠 있고 바다에 떠 있는데 거기에 떠 있는 어떤 배에 타고 있는 것처럼 그냥 파도에 내 리듬을 맞추는 거죠. 호흡에 그래서 맞춰서 어떤 일렁이는 파도에 출렁출렁 하는 것처럼 거기에 맞춰서 내가 떠 있는 어떤 돛담배 같은 그런 느낌처럼 이렇게 호흡을 좀 맞춰서 이렇게 해나가는 것들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방식이든지 좀 편안하게, 저희가 이 불안한 당신에게 다른 과정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게 있거든요. 근육 이완하는 거랑 병합해서 이런 호흡법을 하신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정신과 선생님께서 권면하고 있습니다.